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을 했다가 며칠 못하고 스스로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거나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했다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라는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실패라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우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마레영TV 주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 10년이나 운영했던 익숙한 영어 학원장이라는 어떤 그런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선택했을 때 저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하려고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학원을 해서 저는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잘 됐어요. 딱 인수한 지 6개월 차에 처음 매출의 2배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그 앞에 저는 10년에 영어라는 것에 쏟았던 절대적인 시간과 어떤 노력의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운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이든지 자영업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1번이 운이에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도 운이라는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의 고민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새로운 안전지대를 떠나서 성장지대로 나오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고,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땐 익숙하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성장지대 가면은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기분이고 매일매일이 굉장히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원규 PD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익숙하게 이미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성과와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더 이상의 성장은 잘 안 일어나요. 왜요? 사람은 불편한 상황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그레이디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주로 이런 거래요. 첫 번째는 지루하다. 내가 뭔가 했는데 빨리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지루하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한대요. 근데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할 만한 가치가 없어. 처음에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 일이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었어. 그래, 나는 마케터가 되어서 나처럼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원장님들을 도와줄 거야. 일을 하다가 성과가 빨리 안 나오면 내가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데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성장하고 내가 어떤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타고난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기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레이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영어를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웹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조금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서 조금 더 좋은 회사,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를 보시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요리 학원에서 근무하면 수강료 10%만 내도 돼. 근데 당시 제가 백수였기 때문에 수강료 10%만 내도 된다는 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영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없던 관심과 없던 열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열정과 관심을 찾을 수는 없고
만약에 지금 나는 되게 좋아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자체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정말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업을 한다고 하시면 뭐 나는 글 쓰는 일이 좋아,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일이 좋아라고 하면 그거 한 가지를 일단 여러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그 부분을 특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는 건데요. 2년 정도, 만 2년이 좀 넘게 피아노 레슨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피아노 레슨 받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놀랬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제가 터키 행진곡이라는 곡을 쳤었어요.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을 해서 합치는데 중요한 건 몇 마디씩을 끊어서 저한테 수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 피아노는 약간 재능 있는 애들이 원래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두 분의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초반에는 재능이 있어서 들어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돋보인대요. 근데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열심히 하는 아이가 마지막에는 최우수학생으로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잘게 쪼개서 치는 거는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잘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10년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영어라는 일을 가르칠 때 분명히 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그 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절대 20년이라는 시간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타인을 위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그레이드라는 책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Future Self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이 희망이에요. Future Self에서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 운영을 하면서 한번 진짜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매출을 보면 정말 되게 nothing이에요, nothing. 제가 이 상황을 내 의지나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제가 희망을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면, 원장님은 아이들한테 정말 되게 전문가스럽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진실성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 원장님께서도 함께 느끼셨고, 원장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그런 신뢰를 나는 충분히 느꼈다고. 그래서 분명히 나를 신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원장님은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이렇게 인형 들어 올리듯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를 이렇게 약간 들어 올려주신 그런 느낌? 그래서 돌아갔죠. 학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과거에 저희 10년을 돌아봤을 때 진짜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성공한 세계적인 그런 사업가나 부자들도 10개를 시도하면 9개를 실패한대요. 10개 중에 성공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10개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실패하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막 내 전 재산을 다 때려 넣는다거나 그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면 작게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얻으시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경험치와 또 다음 단계의 성장을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4가지 그레이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